안녕하세요. 제가 고구리 고리 문제를 4번 강의를 했는데 4번을 강의하면서 제 강의를 듣고 의견이라든가 또는 이 고구리 고리를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에게는 책을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고구리 역사 유적 답사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내온 분들이 모두 66명이나 됐어요. 그 보내온 그런 그 사연들, 의견들, 아이디어를 딱 보면서 이렇게 역사를 사랑하고 또 우리 역사를 어떻게 버티릴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냥 일방적인 강의를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라 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는 무한정 대답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의문이 있어.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답이 가능해야지만 내 학설이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3번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지시를 보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반론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 위해서 함께 역사를 논의하고 함께 역사를 얘기하고 함께 역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려면 서로 오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일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내오는 의견들을 보면서 이건 서로가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고 이런 쌍방향적인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강의를 한 뒤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제가 장소를 마련해서 무한정 2시간이고 3시간이고 5시간이고 모든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듣고 또 거기서 내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부족한 부분 또 연구해서 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전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의문을 해서 학자들의 증거를 대라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어떤 그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올해 79인데 몇 년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몇십 년 동안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79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이상 학문을 연구하면서 했는데 연구하는 것을 강의를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대학원생들도 자기가 공부하는 거 그것만 공부하지요. 강의를 어려운 강의 또 깊은 강의는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실사구시가 아니라 연구한 게 쓸모없는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책 내놔도요 학자들 책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고 읽고 그 속에서 자기 것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것만 주장하고 던져버리고 그냥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편지를 받고 또 의견을 받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들 알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한테 연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학자로서의 도리이고 의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다시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시한 자료가 틀린 거면 바로바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 연락처를 오픈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기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건 뭐냐면 자, 고구리 고리라고 했는데 좋아. 그런데
여기서 듣는 사람들 지금 몇 명이 들었는데 이것만 알아갖고 우리 5천만, 7천만, 8천만이 다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급하고 이 사실을 알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보내왔습니다. 그 얘기를 보내는데 그거 중에 고리 장수대왕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이제 들어놓은 겁니다. 이 강의를 왜 했느냐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 이 역사 바로 알기 유튜브에서 열흘 동안 했는데 고구리 나라 이름을 고구리로 해야 된다고 1번이 10,000명이 넘어갔어요. 본 사람이 만회가. 물론 두 번째는 좀 떨어집니다. 7천. 그리고 이 2권에 대해서는 무려 14,618회예요. 오늘 아침에. 자, 이것이 저로서는 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책을 내서 책을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전부. 제가 책이 나오면 한 번씩 살아서 하는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식 오신 분들한테는 밥을 대접하고 책을 한 권씩 주는데 고구려 연구 오신 분들한테는 책을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니까 거의 신청을 안 해요. 그런데 130명이 신청했어요. 고구려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 이와 같은 현상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주장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 얘기는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10,000명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66명이 저한테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서길수 유튜브로 해서 2020년 8월 5일 날 올렸으니까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근데 가장 많은 1년 반 동안에 5,224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1,000에서 2,000 이런 정도 5,000까지가 제 수준이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근데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 열흘 만에 많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 바로알기, 우리 역사 바로알기 유튜브를 에서 강의하게 된 동기도 여기 드러납니다. 어떻게든 죽기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걸 알리고 많은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과서도 바꾸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운동을 벌리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친일파가 문제인가 사대주의가 문제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일파 얘기를 참 많이들 하셨어요. 저한테 보내면서 한산 선생이 한국 현대사의 문제점은 친일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온통 친일 문제예요.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면 독도라든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었던 36년간보다 훨씬 많은 오랫동안 우리를 침략했던 당나라라든가 또는 청나라라든가 이 문제는 잊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사오케라는 분은 아마 오케라는 말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재밌게 이름을 붙이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학교 역사서 편찬 및 교육기관의 사람들이 죄다 식민사관으로 갇혀 있고 그로 인해서 교과서 역사기술이 엉망이라는 사실 또한 근대에 알게 됐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 역사재단은 모조리 갈아치워야 하는 상태라는 것과 교육부의 무지함 또는 무관심에도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독일에서 지금 계시면서 네덜란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다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배운 반도사관의 역사를 제가 배우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 같아 어느 부분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도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낮추는 우리의 역사관에 가끔씩 놀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해방 80년이 됐어요. 그리고 친일 청산에 대해서 친일에 앞장선 사람에 대해서 청산도 많이 오고 책도 나오고 친일 반대 반일이 아주 널려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게? 바로 그런 점은 지금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면 거의 3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친일 세력이 식민지 사관이 아직도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학자들 책임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3세대가 될 때까지 아직도 그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까? 수많은 젊은 학자들이 나왔고 수많은 교수들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안 고쳐집니까?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친일 문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민사관을 가지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 역사를 치기 위해서 친일 명단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들은 전부가 일본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고 친일 문제를 때려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역사를 잘하고 역사를 잘 살리고 있는가? 바로 동북아 역사전을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 왜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시리즈로 제가 또 한 10회쯤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 역사재단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동북공정에 사실상 큰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 그런 사람들이 친일 문제를 다 없애기 위해서 앞장섰던 분들은 그러면 역사에서 죄가 안 짓고 제대로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자세하게 앞으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는 그분들도 참여하세요. 제가 2월 28일 날 동북공정 백서 그걸 발표하는 것을 신문회관 기자회견실을 빌려서 발표할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길래 우리는 동북공정에서 실패했는가? 그러면 거기서 동북역사재단이나 고구려연구재단 뭘 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식민사관이 문제가 아니라 사관이 없는 거예요. 너 나한테 나쁜 놈, 그러니까 너는 없어져. 너는 나쁜 놈이야. 죄를 받아야 돼 하고 있지. 그럼 너는 뭐야? 네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고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놓을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관, 역사 이론, 강역 이론 이런 사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꾼들이 어떤 사실 하나 발굴해서 그건 이랬었다, 아니다, 이거다, 누구는 뭐라고 그랬다, 이게 역사예요. 본시 학문이라는 것은 문사철이에요. 문화, 역사,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중문화 그러는 사람들이 EBS인가를 보니까 한무제 무덤에 가가지고 한무제에 찬양하는 시를 이상한 목소리로 중국식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S대학의 어떤 교수가, 중문화 교수가. 근데 한무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옛 당군조선을, 소위 조선을 멸망시킨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럼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떠냐? 철학이 없어요. 역사관이 없어요. 자, 사대주의다, 식민지 사관이다. 그런데 사대주의와 식민지 사관이 나쁘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그걸 이길 것이니 극복할 것인가는 그런 사관과 사론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지금 친일이 어쩌고 무슨 사대주의가 어쩌고 이렇게만 하고 나를 보낼 거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역사학자 강단이다 제야를 막론하고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이렇게 책을 고구려 역사적 유적 답사를 책을 드릴 테니까 의견을 보내시오 했더니 66명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대답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의견을 했느냐? 자, 조항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부식을 기점으로 내려온 사대주를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에게 잘 맞고 그로 인해 나라도 거덜내고 그나마 남아있던 걸 인류 역사상 최저가로 팔았으며 지금도 그 김부식과 노론의 후예들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난동을 부리고 강단을 장악한 역사학자들은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식민사관으로 북으로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남으로는 일본의 임나일본을 창하며 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김부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삼국사기를 없애버릴까요? 그럼 김부식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그걸 갖다 새로운 역사책을 내야 돼요. 그나마도 삼국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라는 건 묶는 것은 김부식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다. 평양이 옛날 평양이 지금 대동강이냐 아니냐 이런 하나 갖고 전체를 없애버린다든가. 무슨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활용해야 돼요. 삼국사기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실제로 동북공정에서 중국 사람하고 싸울 때 제가 삼국사기 딱 내놨어요. 자, 여기 봐라. 여기에 고구리, 백제, 신라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했지 않느냐. 너희 그런 정사 있느냐? 그럴 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김부식 영웅만 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김부식이 책임이냐? 우리는 지금 해방되고 얼마가 됐습니까? 80년이 다 되는데 지금도 김부식이 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김부식이가 한계를 가지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가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단사학자냐 또는 지하사학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게 고구려 연구에 있어서 세종문화에 관해서 500명씩 모여서 광개토 태왕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주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벽화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술대회를 동경에 가서 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지하사학자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강단사학자로 교과서를 한 사람이고 이제 막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 행사니까 좀 가만히 있어달라. 그래서 나중에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강단사학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하사학자들이 메꿔 주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왜냐, 어느 예를 들어서 환단곡이라든가 태백일사,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제시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강단한 사학자들 꼼짝 못하게 제시를 해서, 다만, 그런 것들 토론을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건 제가 필요하다면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국사기가 그렇게 나쁘다면 삼국사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보다 더 좋은 책을 써야 한다는 게 우리의 적극적인 역사에 임하는 자세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강단사항자가 그러면 없고 다 없애버릴까요? 그럼 동북공정에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은요, 앞으로 동북공정에 대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자, 지금 보세요. 17개 단체가 동북공정에 들고 일어났어요. 전국의 제야사학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역사는 다 뺏겼어요. 3000년. 이미 그쪽에서 국사화 작업하고 있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떠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서로 삿대질이나 하고 네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까지 강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강의하는 동안 제 강의를 쭉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건 지적을 해주시고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도 그러고 항상 한말에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되찾고 우리나라를 되찾은 건 의병들이었어요. 관군이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모든 국민들의 파워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제가 바라고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선동하거나 이것이 옳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함으로 해서 과연 그 연구 결과가 믿을만하고 제대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걸 갖다 뒷받침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신하의 정권인가 이 문제인데
노르웨이에, 이분은 노르웨이란 말 안 했는데 그 이메일을 보니까 N5 쓰는 거 보니까 노르웨이에 계신 분 같은데, 그 오래 계신 분들은 제 처남도 그럽니다만 한글 자판을 못 쳐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쓰셨어요. 뭐 그래도 어쨌든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상관은 없습니다. 일본어를 쓰셔도 좋고 중국어로 좋고 지금부터 안 되면 구글에다 돌리면 되니까 베트남어로 써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건 내용이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 하냐면 speaking of Koguri, it was much to my chagrin to read a local newspaper article saying Koguri was a Chinese local government state 이렇게 해놓고 it was some 20 years ago but the shock is still felt even today. 이건 덴마크 신문을 인용을 해서 노르웨이 신문에 고구리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20년 전의 쇼크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동북공정 강의를 우리 서희찬 선생이 들은다면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20년 전은 이렇게 그냥 신문에 날 정도였죠. 이제는 그쪽에 국사로 자리 잡고 있어요. 백과사전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제가 다 밝힐 겁니다. 지금 그게 현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요. 백과사전, 교과서도 바뀌고 있고 옛날엔 교과서에 주변 나라를 쳐들어갔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친 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쳐들어갔다. 인국, 주변 나라를.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국내 전쟁이었다. 그래서 반란을 이렇게 해서 진압했다. 그래서 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세계사에서 국사에서는 인국이라고 했고 세계사에서 다뤘는데 다 국사화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년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북공정 백서 쓰고 5명하고 같이 써서 중순 나오는데 저 요즘 그거 지금 교정 보고 서문 쓰느라고 바쁜데 이것도 지금 제가 밤새고 아침 8시까지 교환 만들어 와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왜냐 이분들한테 제가 정말 나한테 쓰신 분들한테 제때 대답을 해줘야 됐다는 그런 소위 의무감 때문에 제가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40년 동안 중공이 40년 동안 저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중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공이니까 나중에 또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중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강이론이라는 걸 말했어요. 국경이론, 영토이론입니다. 이론을 만들어서 딱 그 이론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느냐는 게 반론이. 아니야, 안 됐어. 그건 말이 안 돼. 그 우리가 조공부 지금 그냥 무역이야. 이렇게 하고 안 됩니다. 이미 거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명, 전 중국 공산당이 조직을 이용해서 또는 사회과학원을 이용해서 동북삼성 1억 인구를 이용해서 이미 다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론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단사학자들은 우리 역사가 중공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역사 왜곡은 좀 한 거예요. 하지만 무슨 침탈이야. 침탈은 뺏어다 자기 걸 만들면 침탈입니다. 그건 왜곡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논문을 제가 못 실었어요. 내가 만든 학회에서 못 실었어요. 지금 한국 학술계가 심각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이번 2월 28일 날 공개를 하고 정말 모든 소위 그 소프트웨어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냥 얼굴에 화장하고 무슨 귀걸이하고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하사학자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지금 제하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봤자 그게 지들 역사가 돼? 다 됐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는 분들은 제 동북공정 강의를 전체로 쭉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 봤다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동북공정 100세에서는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김정일, 김정은을 다 비판했습니다. 다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그건 두고 보세요. 그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는 저도 이 문제에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잠이 안 올 정도. 그런데 이제는 제가 내려놨습니다. 그냥 책이나 써놓고 가자. 왜냐? 다음에 보겠지만 대통령한테 울려도 가지도 않아요. 인권위원회에서 대답이 와요. 교육분과위원장에 보내 답도 없어요. 내가 만든 학교에 실어도 안 실어줘요, 논문을.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와서 유튜브를 하는지 그 원인입니다. 예. 자,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책임만 전가하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친일파고 누가 사대주의자고 이러고만 있는데 다 허리가 썩어가고 있고 동강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한준 교수의 강의 평가, 저는 좀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걸 했습니다. 강의 중에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교수님의 블로그나 어디 글을 올릴 수 있게 있는 게시판에 설명을 남겨놨으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혹은 주제에 포커스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는 교수님도 잘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누군가는 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강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참고를 하고 그래서 오늘 아까 지금 봤던 제 강의 유튜브를 여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 꼭지에 1시간씩 오롯이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전부. 거의 배의 시간을 내가 활용했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올려놓도록 해서 할 테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거 좀 보겠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내가 혼자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봤자 여러 역사를 살아가는 분들의 발끝도 못 갔구나. 왜냐? 나는 그거 연구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바뀌거나 쓰이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고구려 고려를 고구리 고리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청원에서 정부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지요? 이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요, 국민청원 해봤습니다. 지금 저 밑에도 제자들도 있고 몇몇 있습니다. 한 100여 명 또 그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청원 했어요. 동북공정. 그러면 20만 명, 30만 명이 해야 되는데 1000명 해갖고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거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겠죠. 나는 해서 내놓을 뿐인 것이고 청원을 할 것이냐 안 하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교수님이 고구려 연구회뿐 아니라 몸담고 계신 학술 모임의 연구자들부터 설득하시는 것이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참 정말 가슴을 찌르는 얘기였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동북공정에 대해서 비판의 책을 쓰고 동북공정 백서를 쓰는 그러한 중에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 걱정을 얘기해요. 실제로 자기가 얘기를 해보면 고구리는 이미 시민권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고구리라고 해서 될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려면 뭐 하려고 학문을 하느냐는 거예요. 틀린 것을 자본해서 고치려고 학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게는 매우 뼈아픈 그 부분을 찔러주셨어요. 제가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140권의 책을 5권을 공짜로 보냈겠습니까? 우편료까지 해서. 책이 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반론을 하든지 반론을 할 줄 알았어요. 단 한 건도 반론이 없었어요. 반론이 없으면 써요? 안 씁니다, 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그냥 스승한테 배운 것 조금 더 보태서 해고 보태고 해서 자리 유지하고 정년 퇴직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송곳은 뾰족한 부분부터 들어가게 마련이고 댐도 작은 구멍으로 해서 무너지지요. 저는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 송곳을 전부 하나씩 가지고 한번 찔러 보세요.
예. 김기두 선생,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강의를 꼭 보고 반박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 얘기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와, 서길수 교수가 이랬어. 그럼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딱 반박을 하면 자기가 대답을 못해요. 그럴 때 이거 가서 봐라, 서길수 선생한테. 그 다음에 서길수 선생이 틀렸으면 네가 가서 대들어라.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가서 서길수 교수 그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서 그게 틀렸으면 당신이 이렇게 틀렸으니까 고치시오 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걸 기다립니다. 그걸 바랍니다. 예. 그게 내가 공부한 보람이고 내가 잘못됐으면 저는 고칩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건 그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대답할 때 모른다는 대답을 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98%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2%만 알고 100%를 아는 것처럼 하면 돼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기다리겠습니다. 정원철 선생님께서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교수님이 중국 현지 답사가 가셔서 설명해 주시는 게 기억나네요. 고구리나 고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지상파나 TVN이라는 채널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셔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명 역사 유튜버나 역사를 강의한 학원 강사 하는 유명 강사님들도 만나셔서 세미나 같은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들어가서 보면 제가 KBS 신년에 5부작을 막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EBS에서 18번 도올 이후로 가장 길게 강의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전체를 강의하고 아마 그걸 생각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년 터지고 제가 3년간 절에 들어가서 입산했다가 하산해서 보니까 그리고 지금 12년째입니다. 완전히 잊혀졌어요. 완전히 잊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10권을 쓰고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면 그래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나를 다시 되살려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나 역사 강의하는 학원 강사들하고 다 컨택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금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유튜브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본 그것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걸 얼마만큼 쏟아내놓고 가느냐 하는 것이 제 그 임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점을 둔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에 거주하시는 허각 선생이라는 분이 아주 그냥 뭐 장편의 그 편지를 쓰셨어요. 좋은 얘기인 거예요. 한국 미디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한 접근법으로 일반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강의 중에 언급하셨듯이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를 통한 태왕이 호칭이 대중에 많이 익숙해졌듯 이 인기 웹소설 작가 또는 드라마 작가의 관련 내용 및 자료를 보내서 드라마 또는 영화화함으로써 고리 또는 고구리라는 국가명에 대중이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아까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료로 작가들을 초대하여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강의 후 관련 내용으로 소설 또는 드라마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리의 장수대왕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관련 소설이 인기를 얻으면 고리라는 국명과 태왕이라는 호칭이 대중에게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 중에서 의문이 생긴 학생들 및 일반인들이 관련 자료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이슈가 되어서 나중에는 청와대에 청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셔요. 근데 실제로요, 제가 이 태왕이라는, 광개토 태왕이라는 걸 1994년에 내놨으니까 30년 됐습니다. 지금 많이 씁니다. 태왕이라는 말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 제가 이건 시간에 구애하지 않고 여기는 들으실 분만 듣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좀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달 전인가 보니까 어떤 분이 고향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광개토 태왕비를 실제로 모셔놓고 광개토 호태왕 숭모회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책을 줬어요. 책을 주고 좀 설명을 해주고 막 하는데
내가 이제 했는데 카톡이 저는 보통 저녁에 많이 집필을 합니다. 3시쯤 됐는데 이제 자기는 그거 다 일 끝내고 이제 광해토 대왕을 생각하면서 나한테 이제 주소를 물어보는 걸 카톡을 내가 바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아예 안 주무시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제가 가서 이제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분한테 한 10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요. 뭐 밴드가 와서 행사를 대단하게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저는 입사를 하면서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떠나 있다가 다시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힘을 전부 모아서 앞으로 해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왕이라는 말이 쓰인다. 우리는 대제가 아니라 태왕이에요. 태왕이라는 것은 왕중왕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임푸름이라는 분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아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둘로 좀 나눴습니다만 임푸름 질문도 많고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 건가 뭐 이런 얘기. 동요를 개사해서 부르자. 이 동요는 중독성이 있는 호크성인데 후크라는 것도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 이 고리 건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고구리 앞고리 고리 뒷고리 고리 고구리. 참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누가 작곡을 잘해가지고 동요로 퍼뜨린다. 제가 덕도는 우리 땅 하는 분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찾아오세요. 좀 고구리 노래 하나 좀 부르세요. 옛날에는 나한테 자주 오고 제가 행사하고 와서 그것도 부르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는 다 발이 넓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개발을 해서 저하고 같이 만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짜고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청와대 청원넣기는 나왔습니다. 어린이 체험학습 고구려라고 쓰인 인쇄물에 고구리고리라고 적혀진 수정 스티커를 떼서 붙이는 놀이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으로 배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경험한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그 아이디어, 그다음 만사오케 아까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올바른 역사는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지식이 일천하고 평범한 시민이라 그저 인터넷 언론 기사에 댓글 틈나는 대로 이런 사실에 대한 의견을 올리는 작은 노력을 전쟁하고 개인 블로그에 올려 주변에 전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블로그에 막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낙순물이 바위를 뚫고 개미들의 노력이 모여 여론이 형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자, 조황윤 선생. 예전에 TV에서 보고 다시 보니 표현이 반가웠습니다. 20년 차 현역 마케팅 전문가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의적인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도 있다 하는 것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의견을 듣는 걸 상호교육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포함 블로거 자원봉사를 모집하여 꾸준히 포스팅합니다. 자, 이분이 포함을 했으니까 조항윤 선생은 마케팅 전문가로서 이걸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제가 꼭 아무리 바빠도 만나서 저는 점심때만 시간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손성태 교수 강의에서 고리족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아트 이렇게 해가지고 만주와 바이칼홀에서 어마어마하게 시베리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그 모든 일은 순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만나서들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정말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만주와 바이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터키, 카자흐스탄하고도 같이 일을 하자. 터키와 카자흐스탄 저는 이미 접촉했었고 몽골 가서 같이 세미나도 했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두 번째
역사 침탈 40년 책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는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필 선생과 역바연 활동도 하시는 것 같은데 회원 전용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요, 제가 뭐 잘 알고 있고 뭐 60만 구독자니까 굉장히 영향력도 큽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 60만 뷰가 나오지 않고 10만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그분은 그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 유지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 그쪽에서 내 책도 내고 또는 그분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제공하고 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내 지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이 현재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황현필 선생의 역바연에서 고구려 동북공정 백서가 나옵니다. 원래 제가 그 내주로는 750페이지나 됩니다. 그 500권 안 팔립니다. 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하니까 900만 원 내라고 해서 제가 계약을 했어요. 제가 그 900만 원 내서 책을 내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책 5권도 다 제가 돈 내서 했습니다. 학술서적이요. 500권 이상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역사 바로잡기 연구에서 책을 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15일 정도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노력을 하고 그걸 갖다 전체를 묶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사학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DNA 분석을 통한 인류학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거요, 절대적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한테 지금 우리 조항윤 선생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이 강의 들으실 테니까 한번 질문, 여러분도 다 대답해 보세요. 자, DNA를 조사할 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는 DNA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족의 이름이 뭡니까? 한민족입니까? 맞습니까? 한민족의 카테고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 한민족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동북공정 얘기가 나갔을 때 우리가 한민족이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동북공정에 족쇄에 말려 들어가는가 그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그걸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 자, 고리 제국을 연구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국주의 같이 우리도 중화인민공화국 같이 옆에 역사나 해가지고 크게 만들자는 겁니까? 저는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동양 평화를 위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전체적인 세계사 속에서 우리를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많이 논의를 할 겁니다.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백두산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뭐냐는 거예요. 조선족이에요? 아니면 고려인이에요? 지금 조선 젊은 세대가 혐중, 혐일 정서가 강합니다. 이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진핑이도 역사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 지적을 하고 또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객관적이고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절대적으로 이거 가지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체험한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본 겁니다. 역사도요, 로마도 멸망했고 징기스칸도 멸망했고 힘을 가지고 제국을 만들려는 나라는 전부가 다 천년을 간 나라가 없습니다. 고구려 705년, 신라 1000년 이런 나라들은 역사에도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영원히 우리 민족들이 번영하고 할 수 있는 사관을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야 하고 그런 사관을 제공해야 되는 거지. 사실 이걸 이용하면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이용할 수는 있다. 지금 때 좋은 때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단사학자들의 또 비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역사 주권이 강단사학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다.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네. 막 그 역사를 없앴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 강단사학자들이. 강단사학자들은요, 역사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강단사학자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뭔지 모르고 자기 하나의 그 배운 대로 그냥 도제제도와 같이 해서 역사 연구해서 그 밥 먹고 살았던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통찰, 이 강단사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통찰을 통해서 이 강단사학자들이 제대로 연구를 해서 내도록 해요. 왜냐?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한문을 읽는다거나 일본어를 본다거나 중국어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조금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한참 입산해서 공부할 때 누가 그런 얘기해요. 요즘들 뭐 스님들 뭐 가서 고기 먹고 어쩌고. 스님들이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강단사학자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 그렇게 스님 비판하지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부터 부처님께 물 올리고 그 먹물 옷 입고 일생사를 할 수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 길을 가도록 옆에서 돌봐주고 비판하고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거기서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장수왕이 왜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꿨을까? 그냥 고구리로 안 쓰고.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들이 쭉 있는데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